경기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88분, LAFC가 페널티킥으로 0대1을 허용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움직임에서도 패배를 직감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손흥민만은 달랐습니다. 추가 시간 막바지. 손흥민은 공격진에서 패스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프라인 부근까지 직접 내려와 공을 잡았습니다. 한 명을 벗겨냈고 그대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손흥민 앞에는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샌디에이고 선수가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고 심판은 곧바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퇴장. 그런데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퇴장당한 선수가 넘어진 채 공을 끌어안으며 시간을 보내자 평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손흥민이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공을 되찾기 위해 상대와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몇 초라도 더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LAFC는 결국 0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한 경기에서 상대 선수는 손흥민 하나를 막다가 퇴장까지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종료 직전까지 혼자 경기를 뒤집으려 했던 손흥민에게 대체 그날 9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시간 8월 16일 LAFC와 샌디에이고의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도 자신이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답답했습니다. LAFC는 자기 진영에서부터 흔들렸습니다. 빌드업을 시작하려 하면 패스가 끊겼고 어렵게 공을 받아도 샌디에이고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공을 빼앗기면 곧바로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유율에서도 밀렸고 슈팅도 연이어 내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잡자 샌디에이고의 반응이 즉시 달라졌습니다.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붙었습니다. 때로는 세 명까지 손흥민 주변으로 좁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LAFC 선수들이 압박 속에서 계속 공을 잃는 동안 손흥민은 좀처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등을 지고 버텼습니다. 두 명이 달라붙으면 몸으로 공을 가린 뒤 방향을 바꿨고 공간이 보이면 빠르게 앞으로 연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진영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상대와 직접 경합한 뒤 공을 빼앗아 위험한 공격을 끊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떠받치는 선수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LAFC에게 좋은 역습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실수했고 손흥민 쪽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곧바로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틸만의 패스는 수비수 한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의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자 앞에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대로 전진했습니다. 한 명 사이를 파고들고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 좁은 각도에서 직접 슈팅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은 아쉽게 옆그물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중계진도 손흥민의 돌파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문제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부안가가 손흥민과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바깥으로 끌어내지 못했고 다른 선수들의 침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선택이 쉬워졌습니다. 손흥민에게 집중하면 됐습니다. 결국 좁은 지역에 수비 숫자가 계속 늘어났고 손흥민은 그 안에서 혼자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함을 키운 장면은 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느린 화면상 상대 수비수의 발을 맞고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코너킥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정은 골킥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LAFC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공은 LAFC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연결됐습니다.
앞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수비진도 순간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어드밴티지를 적용했다면 손흥민이 좋은 역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슬이 울렸습니다. 심판이 앞선 반칙을 선언하면서 공격이 그대로 끊겼습니다. 손흥민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LAFC가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 손흥민에게는 수비수 2명이 붙었고 부안가에게는 1명만 남았습니다. 공이 절묘하게 박스 안으로 떨어졌고 부안가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LAFC가 드디어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득점은 취소됐습니다. 부안가의 핸드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느린 화면에서도 팔에 공이 닿는 장면이 확인됐기 때문에 판정 자체를 탓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한 번은 좋은 역습이 휘슬러 끊겼고 어렵게 골망을 흔들었더니 이번에는 스스로 만든 핸드볼로 득점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정말 몇 센티미터가 부족했습니다. 부안가가 낮고 빠른 공을 손흥민 앞으로 보냈습니다. 손흥민이 발만 갖다 대면 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 수비수가 먼저 발끝을 뻗어 걷어냈습니다. 한 발 차이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마지막 순간에 끊겼습니다. 후반전이 되자 손흥민은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바꿨습니다. 공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직접 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대로 상대 진영까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리자 앞을 막던 수비수 1명이 그대로 벗겨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흘러나온 공을 직접 경합 끝에 따냈습니다. 곧바로 측면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부안가도 함께 달리며 패스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손흥민의 선택은 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슈팅했습니다. 수비수에게 막혔지만 경기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까지 LAFC는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후반에는 손흥민이 직접 공을 운반하면서 샌디에이고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이던 샌디에이고, 감독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낮은 위치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달라붙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압박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뒤에서 손으로 밀었습니다. 손흥민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선수가 결국 다리를 걸었습니다. 휘슬 경고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따라가서는 손흥민을 멈추기 어려워지자 반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경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앞으로 돌아서는 순간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1명이 공간을 막고 또 1명이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LAFC가 그렇게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를 불과 몇 분 남겨둔 88분, 모든 흐름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FC가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성공시켰습니다. 0대1 손흥민이 그렇게 힘들게 끌어올렸던 분위기가 단 한 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LAFC 선수들의 움직임에서도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막바지. 그는 또 최전방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렸습니다. 수비수가 앞을 막았습니다. 손흥민은 방향을 바꿔 벗겨냈습니다.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샌디에이고 선수가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이 넘어졌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꺼낸 것은 퇴장이었습니다. LAFC는 0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직전 샌디에이고는 손흥민의 마지막 돌파 하나를 막다가 1명을 잃었습니다. 이날 경기 전체를 압축한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퇴장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퇴장당한 선수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공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몇 초라도 더 흘려보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공을 빼내려 했습니다. 상대 선수도 놓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두 선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평소 좀처럼 흥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손흥민이 몸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공격해야 했습니다. 몇 초라도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종료, 휘슬. 0대1 LAFC의 패배였습니다. 손흥민은 그대로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에게 다가갔습니다. 경기 도중 있었던 몇몇 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코너킥이 골킥으로 바뀐 장면.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좋은 역습이 끊긴 상황. LAFC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결과와 손흥민의 경기력은 따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골은 없었습니다. 도움도 없었습니다. 팀도 0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흐름이 막힐수록 손흥민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최전방에서 패스를 기다리던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직접 경합해 공을 되찾았습니다. 2명, 3명의 압박을 견뎠습니다. 공이 앞으로 나가지 않자 직접 운반했습니다. 정상적인 수비로 돌파를 끊기 어려워지자 상대는 반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퇴장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이미 0대1, 추가 시간도 거의 끝났습니다. 상대는 퇴장당했습니다. 많은 선수라면 판정이 나온 순간 잠시 숨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카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공부터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던 계산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직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 번은 더 공격할 수 있다. LAFC는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료 직전 상대 선수가 손흥민을 막다가 퇴장당하고 손흥민이 넘어진 선수에게서 공을 되찾으려고 달려들었던 그 몇 초는 이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뛰고 있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0대1이라는 결과만 보면 LAFC가 패배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직전까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종료 직전까지 혼자 공을 몰고 올라가 결국 상대의 퇴장까지 만들어낸 손흥민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